하고 전체 토의는 세 종류 발표를 다 듣고서 진행하는 걸로 그 진행은 이준식 교수님께 부탁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진갑입니다. 유 선생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촌스러운 이름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내 이름은 없잖아요. 안심은 멋있으신데요. 제가 마땅히 좋은 제목을 찾지를 못해서 제가 오늘 발표 드리는 내용에 핵심되는 것들을 이렇게 추리다 보니까 한 덩어리는 간자가 들어가는 세 단어가 엮이고 한 덩어리는 C자로 시작하는 세 단어가 엮이고 또 한 덩어리는 결과를 설명하는 구절에 D자가 3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게. 아서 클락이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SF 공상과학 소설을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용감한 추론들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나왔던 영화 중에 그래도 알려진 게 저 2001 A Space Odyssey라는 글이고요. 저희 쪽에서 많이 보는 책으로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Profiles of the Future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몇 마디 중요한 생각들이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 쪽에서 미래, 특히 과학기술과 연관된 측면에서 바라보는 미래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아서클 클락이라는 분이 When a distinguished but elderly scientist states that something is possible, he is almost certainly right. When he states that something is impossible, he is very probably wrong.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미래 또는 불가능한 것, 가능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여기서 지금 이 방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저 말이 걸리더라고요. 저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뭐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62년생 범띠인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됐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저도 젊었을 때 하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었어요. 특히나 물리학하는 사람들 아직도 그러고 경제학하는 사람들 아직도 그러고 수학하는 사람도 아직도 그러고 그런데 뭐 이 나이가 넘으면 끝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physics, mathematics, astronautics 이런 데서 30이면 끝. 다른 쪽에서는 이게 아주 아픈 말인데 senile decay라는 게 sometimes postponed to the 40s. 그러면 이제 저는 어디서도 살 길이 없습니다. 50 넘은 지가 몇 년 됐는데 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서 첫 번째로 떠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하고 있는 게 사회과학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회과학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이라는 두 글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하지만 제가 하는 게 그냥 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라는 거를 깊게 생각해 볼 기회가 많았고요.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겁니다. 제가 1962년에 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겪은 것들이 과학기술, 특히 컴퓨터나 인터넷 등과 관련된 과학기술로 생각해보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제가 대학 2학년, 3학년 때 여름에 학교에서 처음에 컴퓨터 특강이라는 걸 듣기 시작했어요. 여름에만 했어요. 근데 그때 컴퓨터 특강은 컴퓨터에는 손도 못 대봤습니다. 대신 코딩 쉬트라는 게 있었어요. 80칼럼도 된 거. 거기에 선생님이 칠판에 써가면서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코딩을 합니다.
그때 제가 배웠던 게 Fortran 4였는데 그걸로 한 뭐 8줄짜리 이제 그 고민해가지고 코딩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 코딩 쉿을 들고 본부로 갑니다. 본부 2층에 그 능력 있는 유능한 언니들이 모여있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언니들이 하는 일이 카드에 펀치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그 8줄짜리를 맡기고 그 다음날 찾으러 갑니다. 그러면 카드 8장을 이렇게 고무밴드로 묶어서 줘요. 그럼 그 카드를 가지고 또 다른 방에 가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배치를 돌립니다. 배치를 돌려서 결과가 나오면 예전에 나오던 그 이렇게 아웃풋 쉿이 있어요. 옆에 구멍 달려가지고 드르륵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배운 컴퓨터는 3가지 종이로 했던 겁니다. 코딩 쉿, 펀치카드, 아웃풋 종이. 종이밖에 못 봤어요. 그러다가 85년, 86년에 공부하러 가서 IBM XT, AT 처음 보기 시작한 그 세대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크고 세고 빠른 변화였는지를 몸으로 절감을 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머리가 딱딱한 사람이어서 저는 그거랑 그 저희가 관찰의 대상,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회 현상이라는 것과 어떤 식으로 붙여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그 머릿속에 제일 쉽게 이해되는 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갓파더에 나오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얘기들을 해요. 휴먼 네이처. 여기서 휴먼 네이처는 뭐 인간의 본성 깊은 거를 떠나서 사람이 사는 방법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에 관한 거예요.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 가족이 바뀌었나요? 바뀌었을 수도 있죠. 양식이 바뀌었을 수 있고 스타일이 바뀌었을 수 있는데 안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 바뀌는 것들의 큰 부분을 저희는 사회 또는 사회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과학기술 한쪽, 사회성 한쪽을 놓고 보면 수없이 계산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 이것과 정말로 안 변하는 것 같은 이것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예언이라는 게 항상 이 리스키 비즈니스고 그걸 하는 데는 2가지 위험한 곳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2가지가 하나는 failure of nerves고 하나는 failure of imagination인데 이게 하나는 moral failure고 하나는 intellectual failure. 이거는 알면서 이게 과학기술이라는 게 여기서 더 반짝반짝 크게 점프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설마 라는 생각으로 자기가 혼자 주저앉을 때 생기는 페일러가 이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뭐 여기 앉아 계신 윤대원 선생님들 많은 것을 알고 계신데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그 다 많은 것을 알지만 그 남은 부분 때문에 모르는 것들 때문에 더 알아야 할 부분 때문에 생기는 failure of imagination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가지가 다 우리가 과학기술과 사회조직 또는 사회구조 이 둘 간의 관계를 생각하는 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틀을 보통 테크놀로지컬 에이전시라고 부릅니다. 테크놀로지가 사회조직, 사회구조라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영향을 가질 수 있는지, 얼마만큼 바꿀 수 있는지, 얼마만큼 빨리 많이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테크놀로지컬 에이전시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항상 그렇듯이 overestimate 하는 사람이 있고 underestimate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overestimate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대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생기면 무지도 없어지고 여기는 보건대학원이니까 병도 없어지고 가난도 없어지고 기아도 없어지고
전쟁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underestimate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쪽에서 그 아서 클락이 한 것들이 둘 다 뭔가가 morally, intellectually 모자라는 쪽에 초점을 두고 그 예언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라면 이게 그 대학원생들한테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아서 클락은 끝나거든요. 그러면 요 다음 얘기, 요 뒷 얘기, 동전의 뒷면이 뭔지 생각해 보기 정도가 재밌는 엑서사이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적게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면 많아도 문제가 생길까를 생각해 보면 요 두 가지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없을 것이다, 안 될 것이다라는 게 의심의 아주 전형적인 방법인데 더 있을 것이다, 더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걸로 보면 보통은 믿음, 신념, 종교 쪽으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광신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날 것 같아요. 젤로트리나 헤어시 같은 걸로 나타날 것 같은데 요즘뿐만이 아니네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 2010년 거치면서 계속 지적으로 그 테크놀로지 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은 테크놀로지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테크놀로지 교우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게 신념의 문제인지 장사의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 실리콘밸리에 가면 정말로 그 랩에서 연구하는 사람 2명이면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은 한 20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거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 거기서 이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계속 헛다리를 짚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고 그거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람들은 뭐 생각해보면 그 요즘 사실은 요즘도 아니고 한 15년, 20년 된 것들인데 그 제가 처음에 그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하는 사람들의 컨퍼런스에 가기 시작했을 때는 그 대부분이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요즘 가면 그 저희들이 소수자입니다. 그래서 재미도 없고 가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안 갑니다. 제가 그 3대 때, 4대 때 조직위원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안 가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인베이전 오브 피지시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이 캠퍼스에서는 이제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게 이게 당장 잡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테크놀로지와 사회조직, 사회구조를 어떤 식으로 붙일까 그 스님으로 계속 밀고 나가 보면 그 제가 좋아하는 그 경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Culture makes structural process concrete. 여기서 컬처라는 게 그냥 AOA 소녀시대 이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양식의 총체로서의 그런 컬처인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건 뭐 다 알고 있지만 그게 하는 일은 그 밑에 깔려 있는 그 아래 있는 스트럭처럴 포스라는 것,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가족이라는 제도가 가지는 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내는지를 색칠하고 살을 붙이는 게 컬처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사회과학하는 사람들은 구조주의라고 부르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는 컬처의 역할은 이런 역할을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저게 그 요즘 있는 그 메가시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메가시티를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은 이제 300명 이상부터 치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너무 많아가지고 1000만 정도는 돼야 메가시티에 들어가는 그런데 그 시티가 생기면 달라지는 게 요 세 가지 관계
관계입니다. 공간 관계가 달라지고 시간 관계가 달라지고 인간 관계가 달라집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공간 관계입니다. 작은 공간에 많은 숫자의 사람이 밀집해서 모여 삽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는 그거를 틀로 인류사의 과학기술의 발전 또는 그것이 사회구조, 사회조직에 가지는 영향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석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게 매력적으로 보여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전화가 생겼을 때, 전화가 처음 인류에게 도입되었을 때 사람들이 하던 얘기입니다. 1926년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인터넷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하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스마트폰도 똑같은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말을 바꾸면 이 질문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전화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TV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밑에 있는 이 덩어리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묻는다를 피동하고 사동을 합쳐서 하면 어떻게 되냐? 계속 묻혀지는 겁니다라고 해야 돼요. 또 하나가 그거보다 더 피지컬한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도 인간관계를 공간과 시간의 측면에서 바꿔놓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이제 그 역사성이 있고 그래서 잡아내는 것들이 자동차가 생기고 나서 사회 구조, 사회 조직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이런 데서 잡아냅니다. 종교, 연애, 섹스, 여성 운전자 이런 측면으로 사회 조직, 사회 구조를 바꿨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없었을 때 교회는 다 작았습니다. 매주 최소한 한 번 왔다 가야 되잖아요. 자동차가 없이 왔다 갈 수 있는 거리에 하나씩 하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불가능했던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현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조 목사님의 은총이 커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역사를 하셔서가 아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연애도 바뀌었습니다. 저희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애들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운전면허 따기 시작하면 여자애들 데리러 옵니다. 영화 보러 가죠. 섹스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계속 문제되는 것처럼 누군가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 반경, 공간과 시간에 있어서의 행동 반경이 주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더 재미있는 변화일 수 있다는 게 이 사람들의 얘기고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인터넷이 들어오고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과학기술 이거는 뭘 어떤 거를 바꿔줄까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양적 변화는 눈에 보입니다. Bigger, faster, cheaper 이런 거. 근데 이게 어떤 질적 전환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인터넷이 생겨서 인간관계가 달라질지, 인터넷이 생겨서 사제관계가 달라질지, 인터넷 전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와 인터넷 후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건지, 얼마나 근본적인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까지. 플레이보이에 이제 누드 사진이 더 안 나옵니다. 인터넷에 져서. 그래서
그런 걸로 뭐 이렇게 구체적인 연구를 할 게 없을까 그걸 고민하는 과정에서 제 눈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입니다. 3단 책인데요. 그래서 이 클로드 피셔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도시화, 도시 그 생각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작은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변화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 뻔한 얘기죠. 근데 이 도시화가 되면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많이 본다는 얘기는 나 같은 사람도 많이 보게 되고 나 같지 않은 사람도 많이 보게 된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제가 배우는 학생 중에 하나가 논산 친구인데 예전에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나기도 전에 은혜의 어머님 아버님이 논산 사실 때에 그분들이 아는 사람, 그분들의 친구는 다 충청도 분이셨을 거고 다 비슷한 직종에 있었을 거고 다 비슷한 교육 환경을 갖고 계셨을 거고 서울에 오면 달라집니다. 제가 키운 학생 중에 똘똘한 애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옛날에 이런 수업할 때 썼던 thesis 중에 하나가 어떤 도시가 자기같이 젊은 사람이 살 만큼 재밌어지려면 최소한 300만 원 돼야 된다. 이제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얘 봐라. 우리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자기 삶으로 풀어내는구나 라는 걸 충격을 받았는데 말을 바꿔봅시다. 어느 정도 도시에 가야 게이 바를 볼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도시에 가야 인디펜던트 필름을 보여주는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 서울이 있어서 그게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내려가 보자고 지방으로, 지역으로. 전남 보성에 가서 인디펜던트 필름을 보여달라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인터넷이 들어오죠. 그러면 극장에서 보는 영화와 IPTV로 보는 영화가 같으냐 다르냐 뭐 이런 그 복잡한 논의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즘에 차관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한 얘기예요. 줄도 뒤집어서 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는데 For people whose status is a majority or plurality, the increase in dissimilars that urbanism brings may be of more consequence since they are now available in large numbers for the first time. The result, in cities, majority people may know more minority people. They tend toward networks heterogeneity.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비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을 볼 기회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 사귀고 인터랙션할 기회가 점점 커져서 주류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의 다양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for people in minority states, the increase in people similar to themselves is more consequential since they now have a large pool of like people to choose from for the first time. The result, in cities, minority people know more minority people like themselves. They tend toward network homogeneity. 게이들이 서울로 옵니다. 여기 와야 자기 같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면 자기 같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 결과 자기 같은 사람들하고 시간을 더 보내게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네트워크가 더 동질화. 근데 이 네트워크가 동질적이다 아니다, 네트워크의 다양성이 크다 아니다, 이 자체가 그렇게 머릿속에 지금 잘 안 들어오실 텐데
저희는 이런 거를 보통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으로 개념화합니다. 내가 가진 네트워크가 다양해서 다양한 종류의 자원과 다양한 종류의 문화와 다양한 종류의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는 구조, 구성이 될 때 내 사회자본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을 바꾸면 도시화가 됨으로써 주주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자기의 네트워크가 더 다양해지고 사회자본도 그만큼 늘어나는데 반해서 도시화가 되면 주류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친구는 볼 수 있고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과 더 어울릴 기회는 생기지만 자기들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은 실질적으로 더 줄어들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도시화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내는 뉴 어버니즘, 새로운 도시, 새로운 도시화 또는 버추얼 어버니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요즘 하는 얘기가 이제 버추얼 어버니즘 얘기인데 그 인터넷을 통해서 다 연결되니까 꼭 서울 시민이어야 되는 거 아니고 서울시에서 뭐 1시간 안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안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고 다 연결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생기는 서울보다 더 큰 규모의 이 버추얼 시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트워크 동질성, 네트워크 다양성, 이 다이내믹이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밀어보면 인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조금 확실성이 덜한 얘기, 재밌자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이 C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 쪽에서 계층, 문화, 계급 또는 연결망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커넥션과 클래스와 컬처가 서로 이제 맞물려 돌아간다는 얘기고 그쪽에서 조금 예전에 나왔던 얘기들은 이런 게 있어요.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각종 그룹의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랜덤 픽을 한다고 했을 때 잴 수 있는 네트워크 다양성, 공질성의 매조가 있고 그게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면서 비교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각 그룹들 간의 관계를 보는 요 시각이 아주 예전에 80년대 때 이런 쪽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 하던 작업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쪽이 더 뜨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사회적 연결망,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컬처럴 테이스트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고 또 뒤집으면 그 연결망들이 어떻게 컬처럴 테이스트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요즘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아까 말씀하신 원정과에서도 지금 그걸로 박사 논문이 한 2개, 3개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클래스를 보셨잖아요. 이 클래스가 아직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클래스는 뭐 이런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브라질. 그리고 그게 아직도 그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고 책도 많이 팔리고 그래요. 이게 뭐 토마 피케티 얘기나 그 다음에 나온 슈그리치 얘기나 다 이게 조금 좀 센 얘기일 수 있는데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불평등,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계급 계층 얘기를 이제 아직 하고 있어요. 산업자본주의 시대하고 요즘 얘기하는 인터넷 시대하고는 사실 한 2세대 좀 떨어져 있는 얘기여야 하거든요. 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잘 팔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은 아직도 나와가지고 저걸로 해서 40% 받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계급 계층, 이 불평등하고 지금 제 생각에 만들어지고 있는 계급 계층 또는 불평등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돈으로 생기는 불평등은 재분배를 통해서 플랫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금 때리면 돼요. 심지어는 세금 더 내겠다고 발런티어까지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네트워크된 사회, 지식 또는 문화로 불평등이 만들어지는 사회에서
재분배가 불가능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브레인셀을 꺼내가지고 잘라서 50%는 내고 50%는 가지게 없잖아요. 말을 바꾸면 그 사람들이 농담처럼 지금 뭐 그 애들 전문대학 보내가지고 뭐 가르치는 것보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 2사람 만들면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가지는 엄청난 폭력적인 계급 계층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미스하는 것 같아요. 좋지요. 누가 하나 나와서 그 1000사람이 만들 수 있는 재화를 만들어서 나도 그냥 편하게 먹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끝일 수 있는데 그거는 사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한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나도 참여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돈 문제면 세금 때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든 거를 어떻게 해요? 정말로 이 후기 산업자본주의 시대가 가졌던 자본 불평등 계급계층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걸로 움직이고 있다면 이 시대가 가지는 계급계층의 문제, 이 시대가 가지는 불평등의 문제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틀로는 해석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말을 바꾸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는 살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자 그랬을 때 그러지 말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과학기술과 사회조직, 사회구조가 가지는 이 인터페이스가 만들어내는 결과물 중에 하나가 이 차별 또는 불평등의 구조일 텐데 과학기술이 바뀌고 사회조직, 사회구조가 바뀌면 새로운 차별, 새로운 불평등의 구조가 만들어질 텐데 그게 어떤 건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뭐 세컨드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그래도 되고 왜냐하면 퍼스트 디지털 디바이드는 돈 얘기였어요. 누가 컴퓨터 갖고 있고 누가 컴퓨터 안 갖고 있고 어느 동네 가면 인터넷 액세스가 좋고 어느 동네 가면 인터넷 액세스가 안 좋고 이 정도 얘기했어요. 그거는 정부에서 컴퓨터도 하면 되고 그거는 정부에서 타워도 세우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세컨드 디지털 디바이드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불렀으면 좋겠고 그래서 D3가 나옵니다. 제 첫 슬라이드 기억하시죠? 3강, 3C, D3 다 왔어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과학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이 나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고민을 아직 하고 있는 중에 자본주의도 바뀌고 그러면 정말 새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되는 그런 국면까지 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런 걸로 제가 요즘 학과장 하느라고 내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좀 아깝기는 한데 이런 고민들도 간간히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